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는 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너는 아이비리그 가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고 싶은지부터 가르쳐줘야지 미국 입시에서는 이 아이가 뽑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최미리 공동대표이고요. 저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 그리고 그거를 학사로 이제 전공을 했고 그리고 MIT 어드미션에서 이제 인터뷰어로도 몇 년간 활동을 하다가 텍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IBM이랑 아마존 등에서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로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 칼리지 컨설팅의 공동대표로 있고 한 10년간 입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는 공동대표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이유미 공동대표라고 계신데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비리그 및 MIT를 직접 합격해서 갔다면 이유미 공동대표는 이제 입시 그리고 교육학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교육에 진심이시고 아이들의 진심이신 분이라 저와 함께 마이 칼리지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IT 공대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놓치시는 거 있으면 유튜브 채널 오셔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페이지 조금 웃기죠? 제가 오늘 이제 미국 입시에 관해서 정보를 드리려고 왔지만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입시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이 여정까지 왔는지를 단 1분이라도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세미나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페이지를 애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과외랑 컨설팅을 일절 받지 않고 온전히 제 힘으로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또한 이민 가족이었고 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 대학을 위해서 가긴 갔는데 미국에 적응하시는 게 조금 더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에 대한 서포트를 크게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럼이랑 웹사이트 이런 곳에 제 원서랑 에세이를 올려가면서 누군가 제 원서 좀 봐주세요, 제 에세이 좀 봐주셔요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애석하게도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방학 때 저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입시를 준비를 했고 이제 저는 얼리 때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을 넣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의 3분의 1이 붙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굉장히 낙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귤러 때 제가 이제 아이비리그랑 MIT에 대거 붙으면서 이 와중에 제가 라이클리 레터라고 유펜에서 저희 학교에 제발 와주세요 하는 라이클리 레터라는 것도 받았고요. 이 경험을 살려서 제 친동생 또한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해서 MIT 컴퓨터 공학과에 합격을 시켰고 예일의 라이클리 레터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대학교를 가서 MIT를 간 다음에 이제 나는 뭘 하지? 라고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상태에 여전히 제가 무엇을 할지 몰라서 MIT에서 좋은 GPA로 졸업을 하자, 대기업에 가자 그 목표 하나로 8개의 인턴십을 했었고 각 인턴십을 각기 다른 걸로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 결과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면서 6개월 동안 세계 여행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IBM이랑 아마존을 거치면서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좀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좀 이겨보고자 유튜브에 MIT 공대언니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한국 학생들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입시의 모든 아이디어 그리고 전략들을 가감없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재 마이 칼리지 컨설팅까지 왔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마이 칼리지 컨설팅입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는 문구를 저희 유튜브를 보셨다면 저희는 매번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가셔서 아이들의 교육을 서포트를 하실 때 이거는 정말로 아이들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고 서포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사실상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고 저처럼 난 MIT 가야지, 아이비리그 가야지만 가지고 살다가는 아이들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MIT를 가야지가 아니라 MIT를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아이비리그를 가서 뭘 하고 싶은지를 정말로 아이들에게 깨닫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가 사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실 때 전공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전공 안에는 니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실 때 일반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아이들이 보통 저는 수학을 잘하고 코딩을 잘하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MIT 가서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요즘 AI가 핫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우주에 쓰레기들이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우주에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조그만 쓰레기들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부서져서 우주인들과 우주선들을 굉장히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친구가 그것들을 AI로 트래킹을 해서 서로 덜 부딪히게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MIT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쓰시더라. 그래서 나는 MIT에 가서 그 교수님과 논문을 쓰고 그리고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해서 인맥을 쌓고 이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런 우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MIT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나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고 AI가 요즘 핫하니까 나 엔지니어 될 거니까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목표에서 오늘 내가 왜 전공을 하고 싶은지를 끌고 오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니쉬를 잡는다 그러고 그거를 입시 브랜딩을 잡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많은 학부모분들과 학생들이 오실 때 굉장히 저 일반적인 접근으로 거의 80% 이상은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대학 입시는 미국 대학교는 오래 일을 받는 학생들을 뽑는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대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한국 대학교는 굉장히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은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 리더를 뽑고 싶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푸는 사람이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는 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너는 아이비리그 가 이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고 싶은지부터 가르쳐줘야지 미국 입시에서는 이 아이가 뽑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잊으셔도 되니까 오늘 이 슬라이드 하나만 더 기억하고 가셔도 미국 입시에 반 이상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MIT에서 스피커도 해보고 컨퍼런스도 직접 만들어서 개최도 해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심지어 저는 국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의 개혁을 한번 바꿔보고자 갔었는데 제가 그렇게 힘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꾸진 못했고 그래서 제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저는 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 것밖에 없었고 이렇게 브랜드 유스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유스라는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를 떠나서 아이들에게 그 니쉬 작업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고 저와 유미 대표 그리고 교육 제작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작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브랜드 유스 프로그램의 태글라인은 Branding the Youth, Branding You. 청소년을 브랜딩 하겠다. 그리고 너도 브랜딩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나 돈 많이 벌었다. 나는 진짜 엄청난 사업가다 라고 죽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나 진짜 한국 교육에 이바지했다. 나를 거쳐간 학생들이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라고 생각하면 저 진짜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게 죽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이제부터 대학 입시에 좀 서머리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는 필수적인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희가 학생들을 만날 때 이제 샘플 프로파일을 받아요. 그래서 샘플 프로파일을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그레이드, 그리고 스태투스, permanent resident인지 citizen인지 international status인지 그리고 school, 그리고 GPA, 그리고 AP, SAT, TOEFL, current courses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진행을 해야지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제가 시간상 하나하나는 못 가겠지만 하나 집중을 하고 싶은 건 트랙 레코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자녀분들께 학교를 정하실 때 그 학교의 선배들이 어디 학교를 갔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MIT 가고 싶은데 MIT를 한 번도 못 보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는 MIT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내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근데 MIT를 보내는 기록이 1년에 2~3건씩 꾸준히 있었다 라고 하면 내 아이 또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희망이 있고 잘하면은 이제 MIT에서는 우리 고등학교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코र्스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상위권의 학생들이 대부분 코र्스 커리큘럼을 가져올 때 한 7, 80% 정도는 이 정도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를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나의 전공에 맞게 그 코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탠더라이즈 테스트가 있는데 SAT랑 ACT랑 AP 이런 거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보통은 아이비리그 가고 싶고 상위권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1550에서 1570점 정도를 에임하시면 되고 ACT는 34점에서 36점 정도를 에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내가 막 굳이 상위권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조금 낮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공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보통 어떤 전공을 하고 싶니?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한 한국 아이들의 7, 80% 정도는 이 세 개 중 하나로 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아이들은 문화적인지 왠지 모르겠는데 다 몰려요. 그래서 버라이어티가 없어서 either 컴퓨터 사이언스 or 엔지니어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나 바이올로지나 뉴로사이언스로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 하나로 많이들 가는데 이렇게 몰리는 건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전공이 몇십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로 몰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전공들 있죠? 이렇게 하시면 학교에 들어가는 액셉턴스 레이트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전공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조금 유명하지 않은 전공들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열변을 토했던 niche 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niche. 이게 뭔가 definition을 한번 정하면 What's the societal problem that you want to solve by studying your major? 입니다. 결과적으로 너가 선택하는 그 전공을 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풀고 싶은가? 그게 niche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오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 아이들은 요즘에 뭐 AI가 핫하고 일을 잘 잡고 좀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요. Environmental Science, 환경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글로벌 워밍이 요즘 좀 그렇잖아요. 북극곰이 좀 위험에 처해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그리고 Biomedical Engineering, 저는 의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ood example, 이제 Computer Science, 아까 제가 얘기한 우주 쓰레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Environmental Science, 제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운동화를 많이 신어요. 근데 이 운동화를 버릴 때 환경에 조금 더 친화적인 운동화를 만들고 싶어요. 라든지 혹은 Biomedical Engineering, 제가 이제 장애우분들과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장애우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장애우분들의 을족을 조금 더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을족이랑 AI를 가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저 그냥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니시를 잘 잡아주셔야지 대학 입시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랑 상위권 대학들은 전과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전과를 할 때 제가 자주 참고하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저기 맨 오른쪽에 difficulty라고 있어요. 이 학교는 전과를 하기가 쉬운 학교다. 이 학교는 전과를 하기가 어려운 학교다. 이거에 따라서 학교마다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또 붙여놨고요. 이제 활동, extracurricular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는 중요한 5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major focus. 어떠한 어드미션이 내 아이의 원서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수학 전공이구나,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major focus 전공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대학교는 All A,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이상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를 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리더십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캐릭터. 내 아이가 공부만 하는 아카데믹 머신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정말 17살, 18살 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포츠, 음악, 비디오 게임, 루빅스 큐브 상관없으니까 캐릭터 부분 그것 또한 디벨롭을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많은 분들께서 extracurricular 활동을 하시려고 여러 방면에 이제 돈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학 입시에서는 내가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잘 사용을 했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밖에서 누구에게 돈을 줘서 내 아이에게 엄청난 활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 학교 내에서 클럽도 만들어보고 내가 주어진 학교에서 리더도 해보고 이렇게 환경을 잘 사용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엑스트라커리큘러를 디벨롭하는 뭐 업체들의 돈을 내지 마라 막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다만 학교 내에서 하는 엑스트라커리큘러에 집중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 서머 캠프. 이제 에세이 중에 What did you do last two summers? 이제 그 전 여름과 전전 여름에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는 에세이 토픽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떤 걸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머 캠프를 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머 캠프에서도 티어가 있어요. 그래서 컴페티티브한 서머 캠프 가면 저희가 흔히 막 저 사람 MIT 나왔어, 저 사람 서울대 나왔어 이런 것처럼 와, 저 사람 로스 나왔어 이런 것처럼 서머 캠프 잘 가면 그것도 대학 입시 사정관에게 선입견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티어를 만들기 때문에 서머 캠프를 1차적으로 잘 가주셔야지 대학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포커스 로드맵이라는 것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어떻게 포커스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9학년 때 내 아이가 아직은 무엇을 할지 모른다. 물론 그 니쉬 작업과 아이들의 흥미를 찾는 과정은 중학교 때 끝내면 굉장히 좋습니다. 9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 레코드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9학년 때부터는 내 아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은 학교 내에서 4개, 5개 내지의 클럽을 먼저 조인을 합니다. 익스플로어 하는 단계예요. 자, 10학년. 그 익스플로어 하는 단계에서 전공의 관련성 있게 줄여야 됩니다. 3, 4개로 이렇게 줄여 나가고요. 11학년 임팩트를 키웁니다. 이렇게 깊이를 키워야 되고요. 12학년 그 깊이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consistency. 그래서 이 패턴으로 9학년에서 12학년 매번 이렇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학생이 이번에 스탠포드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그 학생의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스탠포드를 간 학생이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가지고 붙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학생의 전공은 수학이었습니다. 자, 이 학생이 무엇을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학생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두 번째로 학교 내에서 수학 컴페티션을 하는 챕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학 클럽의 프레지던트였고요. 그리고 수학 튜터를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STEM에 관련한 뉴스페이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이과 학생들이 이과만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과 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문과적인 성향이 얼마나 있는지도 봅니다, 이제는. 그래서 뉴스페이퍼, 디베이트, 뭐 스피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math research도 하고, 그리고 publicate도 하고, 이제 저기 SUMEC, Stanford University Math Camp and Garcia Research Program. 저거는 굉장히 탑티어인 서머 캠프예요. 그래서 저기도 갔고, 그 다음에 첼로 섹션 리더까지 캐릭터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major, leadership, character 이거 다 찍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학생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내 아이가 이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저희가 상위권의 아이들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모든 아이들을 만나고 모든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어떻게 활동을 키울까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니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아이가 풀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내에 있는 클럽을 조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가 이미 클럽을 내 아이가 이미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트위킹 작업을 합니다. 이제 방향성을 좀 틀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맞게끔 방향성을 좀 트는 작업을 트위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에서 또 이제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뭐 팟캐스트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할 수도 있고, 뭐 리서치, 인턴십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썸머 캠프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Common Appl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원서에는 기본적으로 Centralized Platform이 있는데 이 원서를 그대로 모든 학교에 거의 95%는 냅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널리 알려져 있는 학교는 MIT 그리고 UC 빼고는 거의 다 Common App을 씁니다. Common App을 쓰실 때 거기에 액티비티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는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0개 안에 6개에서 10개 내지로 채우시는 게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동일 학생입니다. 이 동일 학생이 어떤 수상을 받았는지를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 아이가 ISF라는 굉장히 유명한 리서치 캠프에서 리서치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World Math Competition 수학 컴페티션이고 STEM Award 이것도 수학상
그리고 AME Qualifier, 학교에서 AMC라는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AME로 갑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첼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 또한 굉장히 큰 작용을 했고, 컴페티션에는 수학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다시피 Math Competition, 뭐 Science Olympiad, Computing, Speech and Debate, Research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컴페티션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붙인 페이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대학교를 볼 때 랭킹을 무조건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랭킹은 정말로 너무 단순적인 표예요. 근데 다만 내가 미국 대학교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순히 붙인 슬라이드고, 딱 들었을 때 아, 저 대학은 상위권이다. 아, 저 대학은 중간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버드, 스탠포드, MIT 딱 들으면 아, 이거는 조금 높은 학교구나. 뭐 그 정도 아시라고 이렇게 붙인 거지. 제가 뭐 이 랭킹은 뭐 중위권 막 이렇게 그렇게 따지려고 붙인 슬라이드는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칼리지 리스트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칼리지 리스트에는 세 가지의 섹션이 있습니다. Rich, Probable, Safety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Rich부터는 이제 20%, 그리고 Probable 50%, 그리고 Safety 30% 이렇게 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랭크가 다가 아닙니다. 뭐 미국 공대 1위라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내가 거기 가려고 하고 그러시면 조금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전공도 보셔야 되고요. 전공이 굉장히 잘 받쳐져 있는 학교가 랭킹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전공에 맞게 선택을 하셔줘야 되고, 로케이션, 내 아이가 여자아이다, 조금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로케이션도 보셔야 되고요. 내 아이가 도시에서 조금 더 잘 살겠다라고 하면 도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전공 전략을 다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major strategy per each school은 항상 좀 다르게 잡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이과를 하는 학생이 갑자기 뭐 문과를 간다든지 막 이럴 수는 없어요. 주어진 니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arly application strategy도 굉장히 중요해요. Early decision, early action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스트래티지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financial aid. financial aid가 만약 필요하시면 그것 또한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도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객관적인 요소가 이제 한 60-7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 subject rating은 한 30-4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 인터뷰,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 이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내리는 레이팅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 personal statement가 어드미션에 눈에 들어서 그걸로 저는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에세이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특별하게 쓰고 싶어서 그냥 나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아빠에게 쓰는 편지로 써서 에세이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퍼스널하게 쓰셔야 됩니다. 저희 학생들 중 하나가 저번에 이제 고기를 굽다가 여기 이렇게 화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화상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썼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내가 고기 굽는 그 불판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대봤다. 그래서 이렇게 큰 화상 자국이 생겼는데 그만큼 나는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학생이고 나는 그 궁금증으로 여기까지 온 학생이다 이러면서 어떠한 에피소드를 굉장히 퍼스널하고 그 아이를 잘 살리게끔 캐릭터라이즈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드미션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파일을 보죠. 내 아이의 원서에 몇 초 더 머물렀다. 그럼 성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make the admissions pause 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천서 또한 이제 문과 한 분, 이과 한 분, 카운슬러 한 분 이렇게 받게 되실 텐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good versus great 추천서가 있는데 그 차이를 내는 건 브렉시트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아이들이 브렉시트를 작성을 할 때 마냥 그냥 선생님 저에 대해서 추천서 좀 써주시겠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제가 이런 니쉬를 잡고 브랜딩을 잡고 있는데 이 안에서 에피소드를 잡고 이 안에 전략을 그대로 브렉시트에 써서 선생님한테 드려야지 선생님들도 자세한 에피소드를 맞춰서 써주십니다. 내 아이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라는 메시지만 깔끔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브렉시트를 작성을 할 때 선생님이 그거에 맞지 않게 막 써주시면은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부탁드릴 때 지금 한창 그 시기이실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아이가 지금 11학년이다. 그럼 굉장히 바쁘시겠죠? 1분 1초가 급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5월부터 내년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 5월만 한번 리캡을 해드릴게요.
일단 내 아이가 11학년이고 당장 다음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달에는 중요한 AP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AP 시험에서 굉장히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SAT랑 ACT 내가 아직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점수를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Common App Activity List, 막 레즈메 막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메이저랑 니쉬 전략 잡으셔야 되고요. 브렉시트 작성해야 되고, 방학 전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5월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칼리지 리스트도 짜셔야 되고, 액티비티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더 부스트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아이가 11학년이다. 1분 1초가 중요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으시고 냉정하게 잡으시고 아이들의 시간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제 서머리 페이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이 서머리에서 각각 어떤 수치로 상위권을 가는가를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내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믹 섹션에 이제 학교가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GPA도 3.9에서 4.0 unweighted, 뭐 4.4 plus weighted, 이건 어디까지나 상위권 대학교의 아이의 수치라 제가 그냥 이그샘플로 좀 보여드린 거라 수치가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래도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niche입니다. 내 아이가 풀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유스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다 잊으셔도 괜찮으니까 니쉬만 잡고 가셔도 내 아이의 원서는 셀렉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교육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교육이 발전을 하려면 저희 어른들부터 정말 건강한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중하고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없고요. 모든 아이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적어도 제가 겪은 여정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부터 한 발자국씩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이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